사람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온화한 표정 뒤에 숨겨진 계산, 정중한 말 속에 감춰진 탐욕. 겉은 쉽게 속이지만 속은 끝까지 감춘다. 그러나 인간의 진심은 특정한 순간 어김없이 드러난다. 그 순간을 포착하면 사람을 읽을 수 있다. 그 본성을 꿰뚫기 위한 7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권력을 쥐게 하라. 사람은 권력을 갖는 순간 변한다. 겸손은 오만으로 바뀌고 배려는 독선으로 드러난다.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두 번째, 위기를 던져보라. 평온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점잖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본능이 튀어나온다. 책임을 회피하는지, 타인을 희생시키는지, 위기 속 선택이 본심을 보여준다. 세 번째, 이익을 눈앞에 놓아보라. 이익은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말로는 의로움을 외쳐도 이익 앞에서는 욕망이 우선한다. 그 이익을 어떻게 취하려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도덕 기준이 드러난다. 네 번째, 작은 일을 맡겨보라.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거칠애를 잘한다. 작은 일에는 속내가 드러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지, 사소한 책임에도 성실한지, 그 태도는 본성을 말해준다. 다섯 번째, 말을 분석하라. 말은 꾸밀 수 있지만 그 틈 사이로 본심이 새어나온다. 자주 쓰는 단어, 타인을 대하는 표현, 침묵의 길이와 말끝의 흔들림 속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숨어 있다. 여섯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강자에게 공손한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약자에게도 예의를 지키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존중을 베푸는가? 그 태도는 가식이 아닌 인격의 실체를 보여준다. 일곱 번째, 시간을 견뎌보라. 처음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은 가면을 벗긴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 세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태도, 그것이 본성을 증명한다. 이 7가지 방법은 사람을 꿰뚫기 위한 도구다. 표정과 말, 평판과 인상은 속일 수 있다. 하지만 권력, 위기, 이익, 시간은 속이지 못한다. 그 순간에 진심이 드러난다. 제갈공명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고 정치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탁월했던 것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다. 그는 겉모습과 말솜씨에 속지 않았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욕망은 숨기려 해도 표정에 스며든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사람을 쓰되 결코 서둘지 않았다. 제갈공명이 사람을 판단할 때 썼던 기준은 4가지다. 위기, 침묵, 작은 책임,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그 기준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어냈다. 남만정벌은 그 지혜의 집약체다. 그는 칼로 이기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대로 굴복시켰다. 7종7금 7번 잡고 7번 놓아주는 전략은 자비가 아니라 심리의 시험이었다. 맹획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패한 자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건 전쟁에선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그 비상식 속에서 맹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다. 배신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
인간은 반복되는 신뢰 앞에서 스스로를 고백하게 된다. 그가 본 것은 충성도, 의리, 인내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부채감이었다. 맹획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칼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시험에 무너진 것이다. 제갈공명은 그것이 복종이 아닌 납득이라고 보았다. 사람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본심을 꿰뚫는 통찰임을 증명한 사례다. 그는 말보다 침묵을 더 귀하게 여겼다. 사람의 말은 조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람의 본심이 얼굴에 드러난다. 그는 장수들의 회의에서도 말보다 표정을 읽었다. 말이 끝나고 난 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 짧은 침묵에서 누가 동의하고 누가 반대하며 누가 거짓을 품고 있는지를 판단했다. 진실은 늘 말과 말 사이에 숨어 있다. 그는 그 틈을 읽는 데 능했다. 사람을 시험할 때는 반드시 작은 일을 맡겼다. 군공이나 큰 작전이 아닌 보고서 하나, 식량 관리, 징병과 같은 자질구레하지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은 관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 성실, 그리고 책임감이 드러난다. 강유는 늘 묵묵히 움직였고 위연은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는 무신경했다. 제갈공명은 위연을 경계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예상대로 반기를 들었다. 재능은 믿을 수 있어도 성품은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갈공명은 실전에서 증명했다. 사람은 권력을 갖기 전까지는 자신의 본심을 숨긴다. 하지만 조금씩 힘을 쥐고 나면 가면은 틈을 보이기 시작한다. 제갈공명은 인재에게 권한을 부여한 후 시간을 두고 반응을 살폈다.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자신을 과시하는가, 타인을 억누르는가, 혹은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움직이는가. 이 작은 권력 사용 방식이 그 사람의 인간됨을 결정짓는다는 걸 제갈공명은 꿰뚫고 있었다. 그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건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것. 그 사람이 그 기회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기억하고 평가하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에게 충성은 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충성은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것이 제갈공명이 중요시한 평가 기준이었다. 그는 사람의 이면을 꿰뚫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심하되 드러내지 않고 판단하되 몰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의 무서운 점이었다. 그는 감정이 없는 판단을 했고 의리를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남겼다. 제갈공명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는 신뢰를 주되 늘 관찰했고 기회를 주되 냉정하게 분석했다. 사람을 아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피해선 안 된다. 인간을 파악하지 못하면 조직은 무너지고 전쟁은 패배하며 국가는 흔들린다. 제갈공명은 인간을 이해해야 정치도 전쟁도 가능하다는 걸 실천으로 증명한 자였다.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전략은 군사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며 바로 사람을 꿰뚫는 눈이었다. 그 시선은 냉정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람의 가능성보다 경향을 보았다.
그리고 그 경향이 위험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제갈공명은 사람을 관찰했다. 길게, 조용히, 꾸준히, 단 한 번의 행동에 속지 않았고, 한 번의 충성에 안심하지 않았다. 시간 속에 드러나는 일관성을 기다렸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신뢰를 건넸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평생을 보고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고 늘 확인하며 그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것이 제갈공명의 인간관이다. 사람은 믿되 눈을 감지 말고 기회를 주되 기록하고 쓰되 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 냉정하지만 정확한 그 시선. 제갈공명이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그리고 겉이 아니라 위기와 권력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을 지킨다면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제갈공명은 그것을 평생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의 틀리지 않았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공자의 도덕과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육아의 흐름 속에서 그는 혼자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상보다는 실제를, 말보다는 행동을,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보았다. 순자는 말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흐고 쾌락을 절제하지 않으면 타인을 해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직시했고 그 악함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정했기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성은 악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나무에 비유했다. 똑바로 자라지 않는 나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줄을 대고 매만지고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인간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듬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은 본래 제멋대로 자라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예를 배우고 습관을 들이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다듬는다면 악한 본성은 조절될 수 있다. 그는 화성기위라 했다.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으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순자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악을 인정하되 방치하지 않는다. 그는 가능성을 믿었다. 다만 훈련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었을 뿐이다. 이익은 본심을 드러낸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위선을 벗는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순간 말은 달라지고 태도는 흔들린다. 순자는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좇는다고 했다. 그렇기에 사회는 반드시 제도와 규범을 통해 그 이익을 제한하고 분배하며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도 무너지고 조직도 흔들린다. 이익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 드문 사람을 알아보려면 의도가 아니라 선택을 보아야 한다. 감정은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로 향한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모든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타인을 해치고 자신을 망친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관계를 망치고, 질투를 제어하지 못해 자신을 허물고,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 경계를 넘는다. 순자는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감정도 배워야 한다고. 감정을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곧 인간다움이다. 말이 아닌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 말은 가볍다. 지식도 가볍다.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 순자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 꾸준한 습관, 그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말로는 수백 번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 진짜 인격은 말이 아니라 쌓이는 행동 속에서 확인된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본심을 말한다. 강자에게 공손한 사람은 많다. 권력 앞에 머리 숙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 이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순자는 예를 통해 인간을 구분했다. 예는 단지 인사나 형식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한다. 예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이에게도 무례하지 않는다. 예를 잃은 사람은 감정대로 말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타인을 도구로 여긴다. 예가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폭력이 생긴다. 그래서 순자는 말했다. 사람은 반드시 예를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예는 교육과 반복을 통해 체화된다고. 반복은 본성을 교정한다. 인간은 본성을 타고난다. 그러나 본성은 훈련을 통해 바뀔 수 있다. 한 번의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10번, 100번, 1000번의 반복은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습관, 생각을 바꾼다. 순자는 말한다. 사람은 익숙해진 대로 행동한다. 악한 환경에서 잘한 자는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선한 규범 속에 잘한 자는 타인을 배려하게 된다. 반복은 뿌리보다 깊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반복된 교정과 환경의 힘이다. 욕망은 감춰지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은 본능이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는 방식, 혹은 드러내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 지나친 겸손으로 욕망을 포장하거나,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말로는 절제라 하면서 행동은 반대인 사람, 순자는 그 모습을 위선이라 했다. 욕망은 인정하되 절제와 통제를 통해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욕망은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조절할 수 있다. 그 조절의 방식에서 그 사람의 도량과 품격이 갈린다. 순자의 성악설은 차가운 이론이 아니다.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비관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람은 그러나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다. 그 전제는 냉정하다. 하지만 그 이후는 희망적이다. 인간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 반복될 때
악한 본성도 절제되고 사람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행동을, 말보다 습관을, 잠시의 친절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 앞에서의 태도, 이익 앞에서의 선택, 위기 속에서의 반응을 주시하라. 그 모든 순간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준다. 순자는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현실을, 그리고 인간의 민낯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기를 수 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끝없이 의심해야 하는가? 한비자는 인간을 결코 낙관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경계했고, 통제했고, 결국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넘어서 현실을 냉정하게 마주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며 욕망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서슴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시스템을 설계했고 덕보다 법을, 감정보다 원칙을 중시했다. 한비자의 지혜는 철저하게 현실적이다. 그는 사람의 겉이 아니라 숨겨진 본심을 기준 삼았다. 권세를 쥐게 하라. 사람의 본심은 권력을 쥐는 순간 드러난다. 겸손하던 자는 오만해지고 순종하던 자는 독선으로 바뀐다. 권력이 없을 때는 모두가 착해 보인다. 하지만 권한이 생기면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본성이다. 한비자는 이렇게 판단했다. 사람은 본래 이익을 추구하므로 힘을 가졌을 때에도 그 힘을 절제하는 사람만이 통제 가능한 존재라고. 법으로 다스리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 인정과 호의는 한순간이다. 감정으로 움직인 정치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는 감정보다 법을 강조했다. 사람은 본래 편향되어 있다.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엄격하다. 그러나 법은 공정해야 한다. 한비자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시스템을 원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낮게, 제도에 대한 기준은 높게 두었다. 말보다 결과를 보라.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미고 충성을 연기하고 겸손을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속일 수 없다.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쌓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한비자는 신하를 평가할 때 그의 언변이 아니라 그가 남긴 실적, 그가 초래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말은 믿지 않았고 성과만을 평가했다. 이것이 그가 권력자로 하여금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설계한 원칙이었다. 은혜보다 처벌을 먼저 세워라. 한비자는 은혜를 통해 사람을 다스리기보다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칭찬에는 쉽게 잊지만 처벌에는 오래 기억을 남긴다. 은혜는 기대를 부르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반감을 낳는다. 하지만 처벌은 경계를 세운다. 처벌이 예측 가능할 때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통치는 감정이 아니라 질서다. 그 질서를 세우는 건 은혜가 아니라 공정하고 예외 없는 처벌이다. 능력보다 충성심을 시험하라.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항상 권력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자는 때로 욕망도 크고 야망도 거세다. 그래서 한비자는 능력보다 충성을 먼저 따졌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를 쓰되 그 충심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을 믿기보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치 구조를 설계했다. 변화를 감지하고 그 징후를 기록하라. 사람은 변한다. 처음에는 충직하더라도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커지면 본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한비자는 변화의 징후를 무심히 넘기지 않았다.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거칠어지고 보고가 느려지며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려 들면 그는 그것을 위험의 전조로 보았다. 그리고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고. 기대하지 말고 관리하라. 한비자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좇는다. 그 전제를 인정하고 그 위에 질서와 통제 장치를 얹어야 시스템이 안정된다. 그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현실의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설계했다. 그의 철학은 냉정하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 냉정함이 오히려 조직을 살린다. 한비자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겉으론 충성을 외치지만 속으론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 말은 부드럽지만 행동은 제멋대로인 사람, 겸손을 가장하고 야심을 감춘 사람들. 그들을 꿰뚫어보는 눈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닌 사람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관계보다 결과를 보라. 감정이 아니라 법을 세워라. 그리고 은혜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라. 한비자는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사람을 다룰 것인지 그 방법을 남겼다. 신뢰보다 시스템, 감정보다 처벌, 겸손보다 경계. 그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았기에 인간을 실용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이것이 한비자의 인간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속지 않기 위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냉정하지만 실용적인 통치의 철학이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시간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 있다. 바로 침묵이다. 사마이는 사람을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읽었다. 그는 의심이 많았고 기다릴 줄 알았으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치가 아니라 말 없이 사람을 시험하고 기회를 던져주고 시간 속에서 그 결과를 관찰하는 일이었다. 사마이의 인간관은 다른 어떤 사상가보다도 현실적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그 냉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욱 강력했다. 침묵은 시험이다. 사람은 침묵 앞에서 불안해한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잉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사마이는 침묵의 순간에 사람을 시험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며 상대가 스스로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드러나는 태도와 눈빛, 움직임과 호흡, 그 모든 것이 진심을 드러낸다. 그는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읽었다. 오래 보라. 한순간에 판단하지 마라. 사람은 겉으로는 쉽게 꾸밀 수 있다. 말투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심은 무조건 드러난다. 사마이는 사람을 짧게 평가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일관된 행동과 태도가 있는지를 지켜봤다. 처음엔 충성스러워 보여도 고난이 커지면 달라지는 사람. 처음엔 조용했지만 기회가 오면 돌변하는 사람. 그 변화는 오직 시간만이 드러낼 수 있다. 큰 일보다 작은 일에 본성이 드러난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집중한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준비하고 꾸밀 수 있다. 반면 작은 일은 무심코 처리한다. 그러나 그 무심함이야말로 진심이 담긴 태도다. 사마이는 사람에게 작은 업무를 맡겨 그 과정과 결과, 그 책임에 대한 태도를 지켜봤다.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 과장 없이 정리하는 사람,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그들을 신뢰했다. 작은 일은 사소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진심이 담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윗사람에겐 조심스럽다. 그러나 아랫사람 앞에선 본색이 드러난다. 사마이는 부하를 대하는 장수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다. 말 한마디, 눈짓 하나, 불필요한 고성, 그런 사소한 장면에서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했다. 약자에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고난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권력 앞에서 겸손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힘없는 자 앞에서 존중을 지키는 자만이 진심을 가진 사람이다. 위기 앞에서 진심은 드러난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신중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이 우선하고 본능이 드러난다. 사마이는 위기를 조용히 만들었다. 일부러 불리한 정보, 불확실한 상황,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다. 패닉에 빠져 책임을 미루는 자, 자기 살 길만 찾는 자,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 그 구분은 위기에서 명확해진다. 진짜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 욕망은 감추기 어려운 본능이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말투와 행동이 바뀐다. 그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태도는 비굴해지고 언행은 과장된다. 사마이는 기회를 미끼로 던졌다. 직위, 보상, 영향력,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말로는 담담하지만 눈빛에 불이 들어오는 사람. 겸손한 듯 하지만 다른 이들의 허물을 은근히 지적하는 사람. 그 욕망의 방향을 보면 그가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조직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라. 사람은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칭찬에 들뜨고 비판에 움츠러든다. 사마이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했다. 늘 같은 표정, 같은 속도, 같은 중심, 외부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원칙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래 두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조직을 흔들고 결정을 왜곡시키며 관계를 파괴한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조직을 지탱하고 결정을 정리하며 관계를 안정시킨다. 사마이는 사람이란 훈련되지 않으면 약한 존재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교육하기보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선별했다. 그는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가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지켜봤고, 기다렸고, 기회를 줬고,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은 어김없이 드러났다. 사람을 읽는 방법은 말 속에 있지 않다. 표정, 반응, 조용한 침묵, 작은 위기와 욕망 앞의 태도, 그 모든 것 속에 진심이 스며 있다. 사마이는 그 진심을 들여다보는데 탁월했다. 그는 사람의 연기를 관찰했고, 거짓을 구별했고, 침묵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말 없는 통치, 감정 없는 분석, 기다림 속에서 꿰뚫는 통찰, 그것이 사마이의 지혜였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온화한 표정 뒤에 숨겨진 계산, 정중한 말 속에 감춰진 탐욕. 겉은 쉽게 속이지만 속은 끝까지 감춘다. 그러나 인간의 진심은 특정한 순간 어김없이 드러난다. 그 순간을 포착하면 사람을 읽을 수 있다. 그 본성을 꿰뚫기 위한 7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권력을 쥐게 하라. 사람은 권력을 갖는 순간 변한다. 겸손은 오만으로 바뀌고 배려는 독선으로 드러난다.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두 번째, 위기를 던져보라. 평온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점잖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본능이 튀어나온다. 책임을 회피하는지, 타인을 희생시키는지, 위기 속 선택이 본심을 보여준다. 세 번째, 이익을 눈앞에 놓아보라. 이익은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말로는 의로움을 외쳐도 이익 앞에서는 욕망이 우선한다. 그 이익을 어떻게 취하려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도덕 기준이 드러난다. 네 번째, 작은 일을 맡겨보라.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거칠애를 잘한다. 작은 일에는 속내가 드러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지, 사소한 책임에도 성실한지, 그 태도는 본성을 말해준다. 다섯 번째, 말을 분석하라. 말은 꾸밀 수 있지만 그 틈 사이로 본심이 새어나온다. 자주 쓰는 단어, 타인을 대하는 표현, 침묵의 길이와 말끝의 흔들림 속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숨어 있다. 여섯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강자에게 공손한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약자에게도 예의를 지키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존중을 베푸는가? 그 태도는 가식이 아닌 인격의 실체를 보여준다. 7번째, 시간을 견뎌보라. 처음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은 가면을 벗긴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 세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태도, 그것이 본성을 증명한다. 이 7가지 방법은 사람을 꿰뚫기 위한 도구다. 표정과 말, 평판과 인상은 속일 수 있다. 하지만 권력, 위기, 이익, 시간은 속이지 못한다. 그 순간에 진심이 드러난다. 제갈공명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고 정치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탁월했던 것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다. 그는 겉모습과 말솜씨에 속지 않았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욕망은 숨기려 해도 표정에 스며든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사람을 쓰되 결코 서둘지 않았다. 제갈공명이 사람을 판단할 때 썼던 기준은 4가지다. 위기, 침묵, 작은 책임,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그 기준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어냈다. 남만정벌은 그 지혜의 집약체다. 그는 칼로 이기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대로 굴복시켰다. 7종7금, 7번 잡고 7번 놓아주는 전략은 자비가 아니라 심리의 시험이었다. 맹획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패한 자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건 전쟁에선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그 비상식 속에서 맹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다. 배신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 인간은 반복되는 신뢰 앞에서 스스로를 고백하게 된다. 그가 본 것은 충성도, 의리, 인내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부채감이었다. 맹획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칼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시험에 무너진 것이다. 제갈공명은 그것이 복종이 아닌 납득이라고 보았다. 사람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본심을 꿰뚫는 통찰임을 증명한 사례다. 그는 말보다 침묵을 더 귀하게 여겼다. 사람의 말은 조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람의 본심이 얼굴에 드러난다. 그는 장수들의 회의에서도 말보다 표정을 읽었다. 말이 끝나고 난 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 짧은 침묵에서 누가 동의하고 누가 반대하며 누가 거짓을 품고 있는지를 판단했다. 진실은 늘 말과 말 사이에 숨어 있다. 그는 그 틈을 읽는 데 능했다. 사람을 시험할 때는 반드시 작은 일을 맡겼다. 군공이나 큰 작전이 아닌 보고서 하나, 식량 관리, 징병과 같은 자질구레하지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은 관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 성실, 그리고 책임감이 드러난다. 강유는 늘 묵묵히 움직였고 위연은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는 무신경했다. 제갈공명은 위연을 경계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예상대로 반기를 들었다. 재능은 믿을 수 있어도 성품은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갈공명은 실전에서 증명했다. 사람은 권력을 갖기 전까지는 자신의 본심을 숨긴다. 하지만 조금씩 힘을 쥐고 나면 가면은 틈을 보이기 시작한다. 제갈공명은 인재에게 권한을 부여한 후
시간을 두고 반응을 살폈다.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자신을 과시하는가, 타인을 억누르는가, 혹은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움직이는가. 이 작은 권력 사용 방식이 그 사람의 인간됨을 결정짓는다는 걸 제갈공명은 꿰뚫고 있었다. 그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건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것. 그 사람이 그 기회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기억하고 평가하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에게 충성은 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충성은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것이 제갈공명이 중요시한 평가 기준이었다. 그는 사람의 이면을 꿰뚫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심하되 드러내지 않고 판단하되 몰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의 무서운 점이었다. 그는 감정이 없는 판단을 했고 의리를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남겼다. 제갈공명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는 신뢰를 주되 늘 관찰했고 기회를 주되 냉정하게 분석했다. 사람을 아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피해선 안 된다. 인간을 파악하지 못하면 조직은 무너지고 전쟁은 패배하며 국가는 흔들린다. 제갈공명은 인간을 이해해야 정치도 전쟁도 가능하다는 걸 실천으로 증명한 자였다.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전략은 군사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며 바로 사람을 꿰뚫는 눈이었다. 그 시선은 냉정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람의 가능성보다 경향을 보았다. 그리고 그 경향이 위험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제갈공명은 사람을 관찰했다. 길게, 조용히, 꾸준히, 단 한 번의 행동에 속지 않았고 한 번의 충성에 안심하지 않았다. 시간 속에 드러나는 일관성을 기다렸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신뢰를 건넸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평생을 보고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고 늘 확인하며 그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것이 제갈공명의 인간관이다. 사람은 믿되 눈을 감지 말고 기회를 주되 기록하고 쓰되 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 냉정하지만 정확한 그 시선. 제갈공명이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그리고 겉이 아니라 위기와 권력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을 지킨다면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제갈공명은 그것을 평생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의 틀리지 않았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공자의 도덕과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육아의 흐름 속에서 그는 혼자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상보다는 실제를, 말보다는 행동을,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보았다. 순자는 말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흐고 쾌락을 절제하지 않으면 타인을 해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직시했고 그 악함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정했기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성은 악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나무에 비유했다. 똑바로 자라지 않는 나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줄을 대고 매만지고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인간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듬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은 본래 제멋대로 자라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예를 배우고 습관을 들이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다듬는다면 악한 본성은 조절될 수 있다. 그는 화성기위라 했다.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으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순자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악을 인정하되 방치하지 않는다. 그는 가능성을 믿었다. 다만 훈련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었을 뿐이다. 이익은 본심을 드러낸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위선을 벗는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순간 말은 달라지고 태도는 흔들린다. 순자는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좇는다고 했다. 그렇기에 사회는 반드시 제도와 규범을 통해 그 이익을 제한하고 분배하며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도 무너지고 조직도 흔들린다. 이익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 드문 사람을 알아보려면 의도가 아니라 선택을 보아야 한다. 감정은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로 향한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모든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타인을 해치고 자신을 망친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관계를 망치고 질투를 제어하지 못해 자신을 허물고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 경계를 넘는다. 순자는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감정도 배워야 한다고. 감정을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곧 인간다움이다. 말이 아닌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 말은 가볍다. 지식도 가볍다.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 순자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 꾸준한 습관, 그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말로는 수백 번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 진짜 인격은 말이 아니라 쌓이는 행동 속에서 확인된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본심을 말한다. 강자에게 공손한 사람은 많다. 권력 앞에 머리 숙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 이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순자는 예를 통해 인간을 구분했다. 예는 단지 인사나 형식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한다. 예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이에게도 무례하지 않는다. 예를 잃은 사람은 감정대로 말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타인을 도구로 여긴다. 예가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폭력이 생긴다. 그래서 순자는 말했다. 사람은 반드시 예를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얘는 교육과 반복을 통해 체화된다고. 반복은 본성을 교정한다. 인간은 본성을 타고난다. 그러나 본성은 훈련을 통해 바뀔 수 있다. 한 번의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10번, 100번, 1000번의 반복은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습관, 생각을 바꾼다. 순자는 말한다. 사람은 익숙해진 대로 행동한다. 악한 환경에서 잘한 자는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선한 규범 속에 잘한 자는 타인을 배려하게 된다. 반복은 뿌리보다 깊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반복된 교정과 환경의 힘이다. 욕망은 감춰지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은 본능이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는 방식, 혹은 드러내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 지나친 겸손으로 욕망을 포장하거나,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말로는 절제라 하면서 행동은 반대인 사람. 순자는 그 모습을 위선이라 했다. 욕망은 인정하되 절제와 통제를 통해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욕망은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조절할 수 있다. 그 조절의 방식에서 그 사람의 도량과 품격이 갈린다. 순자의 성악설은 차가운 이론이 아니다.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비관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람은 그러나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다. 그 전제는 냉정하다. 하지만 그 이후는 희망적이다. 인간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 반복될 때 악한 본성도 절제되고 사람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행동을, 말보다 습관을, 잠시의 친절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 앞에서의 태도, 이익 앞에서의 선택, 위기 속에서의 반응을 주시하라. 그 모든 순간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준다. 순자는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현실을, 그리고 인간의 민낯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기를 수 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끝없이 의심해야 하는가? 한비자는 인간을 결코 낙관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경계했고, 통제했고, 결국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넘어서 현실을 냉정하게 마주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며 욕망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서슴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시스템을 설계했고 덕보다 법을, 감정보다 원칙을 중시했다. 한비자의 지혜는 철저하게 현실적이다. 그는 사람의 겉이 아니라 숨겨진 본심을 기준 삼았다. 권세를 쥐게 하라. 사람의 본심은 권력을 쥐는 순간 드러난다. 겸손하던 자는 오만해지고 순종하던 자는 독선으로 바뀐다. 권력이 없을 때는 모두가 착해 보인다. 하지만 권한이 생기면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본성이다. 한비자는 이렇게 판단했다.
사람은 본래 이익을 추구하므로 힘을 가졌을 때에도 그 힘을 절제하는 사람만이 통제 가능한 존재라고. 법으로 다스리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 인정과 호의는 한순간이다. 감정으로 움직인 정치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는 감정보다 법을 강조했다. 사람은 본래 편향되어 있다.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엄격하다. 그러나 법은 공정해야 한다. 한비자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시스템을 원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낮게, 제도에 대한 기준은 높게 두었다. 말보다 결과를 보라.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미고 충성을 연기하고 겸손을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속일 수 없다.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쌓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한비자는 신하를 평가할 때 그의 언변이 아니라 그가 남긴 실적, 그가 초래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말은 믿지 않았고 성과만을 평가했다. 이것이 그가 권력자로 하여금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설계한 원칙이었다. 은혜보다 처벌을 먼저 세워라. 한비자는 은혜를 통해 사람을 다스리기보다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칭찬에는 쉽게 잊지만 처벌에는 오래 기억을 남긴다. 은혜는 기대를 부르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반감을 낳는다. 하지만 처벌은 경계를 세운다. 처벌이 예측 가능할 때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통치는 감정이 아니라 질서다. 그 질서를 세우는 건 은혜가 아니라 공정하고 예외 없는 처벌이다. 능력보다 충성심을 시험하라.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항상 권력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자는 때로 욕망도 크고 야망도 거세다. 그래서 한비자는 능력보다 충성을 먼저 따졌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를 쓰되 그 충심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을 믿기보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치 구조를 설계했다. 변화를 감지하고 그 징후를 기록하라. 사람은 변한다. 처음에는 충직하더라도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커지면 본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한비자는 변화의 징후를 무심히 넘기지 않았다.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거칠어지고 보고가 느려지며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려 들면 그는 그것을 위험의 전조로 보았다. 그리고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고. 기대하지 말고 관리하라. 한비자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좇는다. 그 전제를 인정하고 그 위에 질서와 통제 장치를 얹어야 시스템이 안정된다. 그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현실의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설계했다. 그의 철학은 냉정하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 냉정함이 오히려 조직을 살린다. 한비자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겉으론 충성을 외치지만 속으론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 말은 부드럽지만 행동은 제멋대로인 사람,
겸손을 가장하고 야심을 감춘 사람들. 그들을 꿰뚫어 보는 눈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닌 사람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관계보다 결과를 보라. 감정이 아니라 법을 세워라. 그리고 은혜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라. 한비자는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사람을 다룰 것인지 그 방법을 남겼다. 신뢰보다 시스템, 감정보다 처벌, 겸손보다 경계. 그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았기에 인간을 실용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이것이 한비자의 인간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속지 않기 위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냉정하지만 실용적인 통치의 철학이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시간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 있다. 바로 침묵이다. 사마이는 사람을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읽었다. 그는 의심이 많았고 기다릴 줄 알았으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치가 아니라 말 없이 사람을 시험하고 기회를 던져주고 시간 속에서 그 결과를 관찰하는 일이었다. 사마이의 인간관은 다른 어떤 사상가보다도 현실적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그 냉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욱 강력했다. 침묵은 시험이다. 사람은 침묵 앞에서 불안해한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잉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사마이는 침묵의 순간에 사람을 시험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며 상대가 스스로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드러나는 태도와 눈빛, 움직임과 호흡, 그 모든 것이 진심을 드러낸다. 그는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읽었다. 오래 보라. 한순간에 판단하지 마라. 사람은 겉으로는 쉽게 꾸밀 수 있다. 말투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심은 무조건 드러난다. 사마이는 사람을 짧게 평가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일관된 행동과 태도가 있는지를 지켜봤다. 처음엔 충성스러워 보여도 고난이 커지면 달라지는 사람. 처음엔 조용했지만 기회가 오면 돌변하는 사람. 그 변화는 오직 시간만이 드러낼 수 있다. 큰 일보다 작은 일에 본성이 드러난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집중한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준비하고 꾸밀 수 있다. 반면 작은 일은 무심코 처리한다. 그러나 그 무심함이야말로 진심이 담긴 태도다. 사마이는 사람에게 작은 업무를 맡겨 그 과정과 결과, 그 책임에 대한 태도를 지켜봤다.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 과장 없이 정리하는 사람,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그들을 신뢰했다. 작은 일은 사소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진심이 담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윗사람에겐 조심스럽다. 그러나 아랫사람 앞에선 본색이 드러난다. 사마이는 부하를 대하는 장수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다. 말 한마디, 눈짓 하나, 불필요한 고성, 그런 사소한 장면에서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했다. 약자에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고난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권력 앞에서 겸손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힘없는 자 앞에서 존중을 지키는 자만이 진심을 가진 사람이다. 위기 앞에서 진심은 드러난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신중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이 우선하고 본능이 드러난다. 사마이는 위기를 조용히 만들었다. 일부러 불리한 정보, 불확실한 상황,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다. 패닉에 빠져 책임을 미루는 자, 자기 살 길만 찾는 자,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 그 구분은 위기에서 명확해진다. 진짜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 욕망은 감추기 어려운 본능이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말투와 행동이 바뀐다. 그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태도는 비굴해지고 언행은 과장된다. 사마이는 기회를 미끼로 던졌다. 직위, 보상, 영향력,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말로는 담담하지만 눈빛에 불이 들어오는 사람, 겸손한 듯 하지만 다른 이들의 허물을 은근히 지적하는 사람, 그 욕망의 방향을 보면 그가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조직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라. 사람은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칭찬에 들뜨고 비판에 움츠러든다. 사마이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했다. 늘 같은 표정, 같은 속도, 같은 중심, 외부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원칙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래 두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조직을 흔들고 결정을 왜곡시키며 관계를 파괴한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조직을 지탱하고 결정을 정리하며 관계를 안정시킨다. 사마이는 사람이란 훈련되지 않으면 약한 존재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교육하기보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선별했다. 그는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가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지켜봤고, 기다렸고, 기회를 줬고,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은 어김없이 드러났다. 사람을 읽는 방법은 말 속에 있지 않다. 표정, 반응, 조용한 침묵, 작은 위기와 욕망 앞의 태도, 그 모든 것 속에 진심이 스며 있다. 사마이는 그 진심을 들여다보는데 탁월했다. 그는 사람의 연기를 관찰했고, 거짓을 구별했고, 침묵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말 없는 통치, 감정 없는 분석, 기다림 속에서 꿰뚫는 통찰, 그것이 사마이의 지혜였다.